침묵의 장기, 간.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간암 사망률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간은 아파도 말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과대학 소아기내과 김수현 교수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간 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꼭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암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둘째, 간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 셋째, 조기 발견과 예방법. 마지막으로 이미 진단을 받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까지. 간암은 두렵지만 절대 포기할 병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히 희망의 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는 장기입니다. 먹은 음식을 분해해 에너지로 바꾸고 각종 독소를 해독하며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합니다. 그런데도 간은 웬만큼 손상돼도 말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간이 망가져도 4분의 3 이상이 손상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피곤해서 간이 안 좋은가 봐. 하지만 사실 단순한 피로는 간 때문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가 훨씬 흔한 원인이지요. 그렇다면 간이 정말 나빠졌을 때는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 첫째,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둘째, 배 속에 물이 차면서 배가 불러오는 폭수. 셋째,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는 현상. 넷째, 식도 정맥이 터지면서 피를 토하거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입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났다면 이미 간이 많이 나빠진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간암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고 뒤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은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간은 증상이 없을 때 지켜야 한다. 간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기검진과 생활습관 관리만 잘해도 간암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또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도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간암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걸리는 거 아닌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간암 환자의 대부분은 술 때문이 아니라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병이 시작됩니다. 의학적으로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 간암의 약 70%는 B형 간염, 약 10%는 C형 간염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술로 인한 간암은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즉,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간암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지요. 특히 B형 간염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했습니다. 예전에는 산모가 아기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수직 감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예방 백신이 널리 보급되면서 수직 감염은 거의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감염된 분들입니다.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분이 간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 10%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고 그중 일부는 간경화와 간암으로 이어집니다. C형 간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감염되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먹는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어 치료 성공률이 95% 이상에 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C형 간염 환자의 상당수가 자신이 감염된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기검진과 혈액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의사들이 가장 주목하는 원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간, 그 중에서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예전에는 술을 많이 마셔야 간이 나빠진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과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운동 부족으로 인해 지방이 간에 쌓이고 이것이 심해지면 결국 간경화와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층에서도 비만으로 인한 간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 남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약, 당뇨약, 건강보조제 등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약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약초나 보조제를 장기간 먹으면 간이 큰 부담을 받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여러 가지 약초를 드시다가 오히려 간이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암의 주요 원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B형 간염 가장 흔하고 위험한 원인. 둘째, C형 간염 예방 백신은 없지만 약물 치료 가능. 셋째, 과도한 음주 생각보다 비중은 적지만 여전히 중요한 원인. 넷째,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약물 남용 최근 늘어나고 있는 원인. 이 4가지 원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간을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간염이 있는 분이 술까지 마시거나 지방간까지 겹치면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술을 안 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술을 안 마셔도 간염 바이러스나 지방간이 있으면 충분히 간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간염 보균자인지 아닌지, 지방간이 있는지 없는지 내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간암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됩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훨씬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에 감염되면 일부는 자연 치유되지만 상당수는 만성 간염으로 남습니다. 만성 간염 상태가 수년 혹은 수십 년 지속되면 간세포가 반복적으로 손상을 입고 회복되는 과정을 거듭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은 점점 굳어지고 결국 간경화로 이어집니다. 간경화는 간이 딱딱하게 변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간경화 단계에서 간암이 가장 잘 생깁니다. 즉, 간염, 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 이것이 대표적인 진행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안타깝게도 초기 간암은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서 병이 상당히 커질 때까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전혀 아픈 데가 없었는데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진행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폭수입니다. 배 안에 물이 차서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불러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줄 아시다가 병원에 와서 검사해 보면 폭수가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황달입니다. 눈동자와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데 이것은 간이 더 이상 빌리루빈이라는 색소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황달이 나타났다는 건 이미 간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셋째, 소화기 출혈입니다. 간이 망가지면 식도와 위의 혈관이 약해져서 터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를 토하거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응급 상황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간성혼수입니다. 간이 해독 기능을 못하니까 독소가 뇌로 올라가 정신이 흐려지고 심하면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평소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거나 멍해지는 모습으로 가족에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 되면 이미 말기 아닙니까? 하고 물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간암이 이렇게 증상을 나타낼 정도라면 대부분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간암은 증상이 없을 때 미리 발견해야 한다. 피곤하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흔한 증상에만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만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간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2-3cm 이하일 때 수술이나 고주파 치료를 받으면 생존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증상으로 알게 되어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간 이식이 필요하거나 치료 방법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간은 정직하지 않은 장기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버티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검진을 통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암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방법은 암의 크기와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간 기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암의 상태와 간의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간 절제 수술입니다. 암이 비교적 한쪽에 국한되어 있고
간 기능이 충분히 남아있다면 종양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는 방식입니다. 초기에 발견된 간암 환자라면 이 방법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 뒤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간 이식입니다. 간 전체가 심하게 손상되었거나 암이 여러 군데 퍼져 있을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간을 드러내고 건강한 간을 이식받는 것이죠. 10년 전만 해도 매우 드문 치료였지만 지금은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식은 간암을 없애는 동시에 간 기능도 회복시킬 수 있는 확실한 치료이지만 장기 기증자 문제와 고비용 그리고 평생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고주파 열치료입니다. 말 그대로 특수 바늘을 암 조직에 넣고 전기를 흘려 열로 종양을 태워 없애는 방식입니다. 크기가 3cm 이하이고 위치가 적절하다면 수술 못지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고령 환자에게도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간동맥 색전술입니다. 암은 혈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랍니다. 색전술은 이 혈관을 막아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치료입니다.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자주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 항암제를 함께 주입하기도 합니다. 암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지만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치료입니다. 예전에는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가 개발되면서 가능성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려됩니다. 여섯 번째는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색전술을 해서 암의 크기를 줄인 뒤 수술이나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는 수술 후 재발을 막기 위해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치료만이 정답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맞추어 여러 방법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자의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입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얼마나 꾸준히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지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치료 뒤에도 술을 끊지 못하거나 검진을 소홀히 해서 재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한 환자는 10년, 20년 이상 건강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암 치료는 의사만의 몫이 아닙니다. 환자 본인의 의지, 가족의 지지, 생활 습관 관리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치료는 병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면 늘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년 전 50대 후반의 한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을 미루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노래지고 배가 불러와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미 진행된 간암. 그분은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간암에 걸렸냐며 낙심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원인은 B형 간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치료 시기를 놓쳐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정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 환자는 젊을 때부터 자신이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빠짐없이 초음파 검사를 받으셨죠. 검진을 통해 아주 작은 간암이 발견되었고 고주파 열치료로 바로 제거했습니다. 지금은 치료 후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병이지만 미리 알면 관리할 수 있는 병이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간암은 운명처럼 갑자기 덮쳐오는 병이 아닙니다. 조기검진과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설령 발생하더라도 일찍 발견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힘든 순간은 이미 너무 늦어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게 더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반대로 가장 보람된 순간은 환자가 조기검진으로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해 감사 인사를 전할 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간암은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기 발견과 관리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병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암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간이 한번 크게 손상되면 다시 회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방접종입니다. B형 간염은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히 30대 이상이라면 과거에 접종을 했더라도 항체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에서 항체가 없다고 나오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첫째, 술은 되도록 멀리해야 합니다. 간이 나빠지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음주입니다. 간염이나 지방간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더하면 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둘째,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비만으로 생기는 지방간이 간암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식사량을 조절하고 가능하다면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체중이 줄어들면 지방간도 함께 개선됩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식,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통곡물,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버섯류와 녹색 채소는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약물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중에 간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을 무분별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간을 해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꼭 필요한 약만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 불규칙한 식사, 과로와 스트레스는 모두 간을 지치게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을 잊지 마십시오. 간암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만큼 주기적인 검사만이 조기 발견의 열쇠입니다. 특히 B형 간염 보균자, 비만, 음주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예방과 관리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방접종과 항체 검사. 둘째, 술을 피하고 체중을 조절하는 건강한 생활습관. 셋째, 정기적인 검진으로 조기 발견.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간암의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건강을 잃고 후회하기 전에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간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식습관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과식을 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간은 우리가 먹은 음식의 영양소를 처리하고 해독하는 공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만큼 간의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기름진 고기나 튀김류, 단 음식을 한꺼번에 먹으면 지방이 쌓여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는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당근 같은 채소는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당분이 많은 종류보다는 사과, 배, 딸기처럼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버섯류와 콩류입니다. 버섯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 많아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은 조리하기도 간편해서 식탁에 자주 올리시면 좋습니다. 콩류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이 적어 간에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두부, 검은콩, 된장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간이 회복하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름기가 많은 붉은 고기보다는 흰살 생선, 닭가슴살, 달걀 흰자 같은 가벼운 단백질이 적합합니다. 소량의 살코기는 괜찮지만 지나친 육류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물과 음료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간이 독소를 배출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달콤한 음료나 탄산음료, 과도한 커피는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하루 6, 8잔 정도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섯째, 소금과 가공식품 줄이기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과 신장뿐 아니라 간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햄, 소시지, 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줄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끼니를 자주 거르면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불규칙하게 소모되고
오히려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가능하면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적당한 양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간에 좋은 식습관은 단순합니다. 과식하지 않고 채소와 버섯, 콩을 충분히,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물은 자주 마시고 가공식품은 피하며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 이 원칙만 지켜도 간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간암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검진과 생활습관 관리만 꾸준히 한다면 결코 절망적인 병이 아닙니다. 간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지만 미리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오히려 가장 관리하기 좋은 장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B형 간염 항체가 있는지, 지방간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을 멀리하고 체중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실천한다면 간은 오래도록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늘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간암은 두려움의 병이 아니라 알면 이길 수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관리한다면 누구든지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간암뿐 아니라 다양한 건강 정보를 나누며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지키는 정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미리 준비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